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것 같거든요. 연세대 나오시고 퀸즈랜드로 유학도 갔다 오시고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에 비해 실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자기의 시간을 더 확보를 많이 할수록 성장을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오늘 엄청 똑똑하신 분을 모셨는데 권영재 님입니다. 와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3년째 디지털 다시 하려니까 더 어색하네. 스퀘어랩이라는 회사에서 호텔이나 항공 예약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백엔드 개발을 주로 담당해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라인 쪽에서 이제 한 4년 정도 iOS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내랑 사내 커플인데 이제 결혼을 하면서 디지털 노마드로 살아보지 않겠냐라는 거에 이제 서로 의견 일치를 해가지고 이직을 할 때 재택근무를 시켜주는 조건으로 스퀘어랩이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라인과는 얘기가 잘 안 된 건가요? 그 당시에는 코로나 전이라서 풀타임 재택근무에 대한 그런 것들은 없었고요. 지금은 라인 쪽에서도 그런 것 많이 하고 있어서 좋아진 것 같습니다. 링크드인을 조금 봤었는데 네. 엘리트 코스를 밟으신 것 같거든요. 연세대 나오시고 퀸즈랜드로 유학도 갔다 오시고 라인도 신기했던 게 iOS 개발자에서 갑자기 백엔드로 네네. 간 것도 갑자기 이력이 이렇게 되나 싶었거든요. 개발 자체를 좋아하다 보니까 앱은 이렇게 돌아가는데 도대체 서버는 어떻게 되고 있길래 앱이랑 이렇게 막 통신도 하고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건지, 그리고 뭔가 앱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서버 개발자한테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런 게 답답하다 보니까 계속 서버 쪽 코드도 직접 까서 보고 그랬어요. 또 재밌어서 이쪽 분야로 넘어가서 또 새로운 거를 해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백엔드 개발도 계속 했던 거죠. 똑같아서 가는 것 같은데 iOS 개발이랑 백엔드 개발이랑 둘 중에 어떤 게 더 재밌으세요? 그래서 질문이 엄마가 좀 아빠가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은 백엔드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범위도 훨씬 넓고 실험하고 뭔가 배워나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iOS 개발 같은 경우는 팬시하게 만들고 이런 건 정말 재밌는데 이상한 버그 때문에 엄청 고생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애플 뭐 특정 디바이스의 특정 버전에서만 재현하는 버그를 찾아야 된다 이러면 진짜 힘들거든요. 시간은 막 가는데 일은 별로 한 건 없고 버그 원인은 못 찾고 그런 걸 볼 때마다 약간 현타가 오는 거죠. 플랫폼 종속적이라고 너무 힘들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는데 그게 네, 백엔드는 자유도가 엄청 높아가지고 근데 스트레스도 많이 받죠. 서버 장애 날까봐도 되게 걱정도 맞아. 많고 이러니까 개발 블로그도 쓰고 계시는데 쓰시는 이유가 있나요? 할 얘기가 많아지는데 처음 쓰게 된 건 한 2013년에 이제 대학원 졸업하면서 개인적으로 프리랜서 개발도 많이 하고 외주 개발도 하고 그런 상태여가지고 하다 보면은 뭔가 몰랐던 것들도 많고 공부를 하면서 습득할 때 막 여기저기서 다 찾아서 봐야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드니까 요거를 잘 정리해서 하나로 딱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제가 까먹었을 때 또 다시 보면 진짜 좋더라고요. 실제로 구글에서 키워드 쳐서 검색하다 들어가면 제 블로그가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걸 했었나 약간 싶기도 하고 근데 보면은 네. 다 예전에 공부했던 내용이라서 금방 또 생각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오브젝트 C, 스위프트, 데이터베이스 6개, 서버 4개, 그렇죠. 웹개발 41개. 진짜 다 하시네요? 네. 어떻게 배우세요? 일단 문서를 열심히 읽는 편이고요. 다 처음에는 다 읽었죠. 개발을 못할 때는 사실 어느 부분이 중요한지도 모르고 짬이 쌓이다 보면 프레임워크에 동일하게 있는데 이름만 조금 다르다거나 아니면 개념만 조금 다르다거나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때부터 이제 필요한 거 싹싹 빼가지고 읽는데 약간 도 같은 거죠. 결국에는 풀스택 개발자신 것 같거든요. 네. 기준이 원하는 바를 만들 수 있다일까요?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내부가 깔끔하냐 전문성의 네네. 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팀에서 그 사람을 필요로 할 때의 관점에 따라서도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고 어떤 작은 변화가 일어났을 때 파급력이 엄청 크잖아요. 그런 맞아요. 경우에는 어떤 특정 기술에 대해서 진짜 스페셜리스트로서 진짜 잘하는 분들이 그거를 다뤄야 사고도 안 나고 훨씬 비용 효율적으로 만들 수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스타트업 같은 데서 일하다 보면 트래픽도 훨씬 적고 커버리지는 되게 많은데 비해서 그걸 만드는 개발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훨씬 적거든요. 프론트엔드도 신경 써야 되고 백엔드도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풀스택 개발자 같은 제너럴리스트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일이 빨리빨리 굴러가니까 어떤 스펙이나 이런 게 생기면 논의를 많이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구현해야 될지 양쪽의 관점을 다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면 풀스택 개발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얘기해야 될 걸 10분 만에 그냥 서로 얘기하고 그냥 끝낼 수 있으면 업무 효율이 싹 올라가니까 이제 팀이 빨리 굴러가는 거죠. 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한 사람에 비해 실력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실력이
전문직이라고 하기는 말이 정확하진 않은 것 같은데 한 기술만 이렇게 파고드시는 분들에 비하면 특정 기술에 대한 지식의 깊이나 정확히 알고 있는 건 좀 떨어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데이터베이스만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랑 얘기해 보면 정말 제가 모르는 분 동작 같은 것들이나 뭘 했을 때 위험한지 어떤 건 어떻게 튜닝을 하면 더 빠르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말 많이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클라이언트랑 뭐 서버랑 연동을 해갖고 어떻게 개발하면 좋은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지 이런 건 또 모르시잖아요. 필요한 사람이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정도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풀스택 개발자가 뭐 안 좋다 좋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는 풀스택 개발자가 있으면 빠르게 굴러갈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상황이 되면은 풀스택 개발자보다는 스페셜리스트들이 많은 거가 더 효율적일 수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직하실 때 풀스택 개발자라고 소개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력을 적으면 알아서 면접관분들이 풀스택 개발자시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후자인 것 같아요. 아.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셨네요. 약간 면접관 분들 중에도 뭐 풀스택을 많이 하시는 분들보다는 특정 분야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뭐 이제 면접관들 성향에 따라서 이제 질문들이 달라지는 거지. 매서워지나요? 뭐 파고드시는 분들도 많죠. 그것까지 알아? 과연 너가 풀스택 개발자라고 할 수 있어? 이러면서 정리를 했을 때 대기업을 좀 희망하는 사람들은 그 분야에 깊이 파고드는 걸 더 공부하고 스타트업이나 다양한 걸 많이 하는 곳에서는 좀 더 풀스택을 지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연차가 많아지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신입 분들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 없고 그쵸. 자기가 제일 재밌어 맞아요. 보이거나 제일 잘하는 거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게 일단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잘하는 분야가 하나 있어야지 사실 그걸 기반으로 다른 걸 계속 흡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나는 프론트엔드 개발자이니까 백엔드는 몰라도 돼. 약간 이런 것만 피하시면 되는 것 같아요. 배워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그쪽으로 궁금하다고 가버리면은 해야 될 양들이 그쵸, 있는데 네네. 그걸 다 못할까 봐 쉽게 못 가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시간이 해결해 줄 것으로. 저도 뭐 처음부터 백엔드를 할 수 있었던 건 아니니까요. 저 클라이언트도 하다가 백엔드도 자꾸 보다 보니까 백엔드가 관심이 생겨서 조금씩 넘어간 거예요. 당돌을 괜찮아요. 당돌. 다안 떨어져. 아니, 이 정도로 떨어지지 않아. 경재님을 인터뷰할 수 있던 계기가 같은 출판사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접 논리 아니에요? 그러면? 와우 신난다. 진짜 두꺼운데 어떻게 쓰신 거예요? 개발을 하다 보니까 코로나 보드를 지금 거의 3년 가까이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 이걸 운영하다 보면서 쌓인 뭔가 경험적인 지식이라던가 아니면 운영 방법이라던가 수익화를 한 경험이라던가 운영비를 최소화해서 최대한 적게 서버비를 내고 광고비는 최대한 많이 받는 방법들을 되게 연구를 많이 했었거든요. 어떻게 하면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설계를 해갖고 배포까지 할 수 있는지를 쭉 담아내려다고 하다 보니까 책이 자꾸 길어지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내용이 지금 엄청 많은데 풀스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보면 되는 걸까요? 풀스택을 지향하시는 분들이 봐도 좋고 랭귀지라던가 이런 건 어느 정도 쓸 줄 아시는데 회사에서 자기가 맡은 부분만 약간 개발하고 그 외의 것들을 개발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프로젝트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요새 코로나 보드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나요? 요새는 예전만큼 사람들이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아가지고 하루에 한 2만 명, 3만 명 정도는 그래요? 들어오시는데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200만 명도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저는 솔직히 책 쓸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쓰실 때 힘드신 점은 없었을까요? 저도 죽는 줄 알았어요. 되게 다시 책을 쓸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더라고요. 어떤 점이 특히 힘드셨어요? 일단 블로그는 조금 제가 틀리게 써도 뭐 다른 분들이 와서 그냥 좀 지적해 주시면 틀렸네 하고 고치면 전혀 부담이 없는데 책은 대충 알고 있거나 이때까지 그렇게 계속 써왔으니까 당연히 알고 있는 것 같은 지식인데도 100% 맞는지가 확신이 안 가면 그걸 다시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그거 하느라고 거의 시간이 뭐 2배, 3배씩 들어가니까 글 한 줄 쓰는데도 막 30분, 1시간씩 걸리고 이럴 때마다 이제 너무 힘든 거죠. 저도 딱 그랬어요. 네네. 진짜로. 저는 그때 또 많이 몰랐을 때 또 썼던 거라 진짜 많이 찾아봤었거든요. 많이 알아서 똑같더라고요. 책을 쓰시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꿀팁이 있을까요? 범위가 너무 넓은 책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풀스택 개발자랍시고 풀스택 내용 다 담고 수익화도 해야 되니까 광고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담고 구글 애널리틱스 담고 이러다 보니까 내용이 막 너무 방대해져서 진짜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진짜 힘들더라고요. 테스트해보고 싶었던 게 의사한테 연예인 물어보면은 모른다고. 네. 요새 최신곡 아시는 거 있으신가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어제도 하이브에
카카오에서 새로 나온 그 아이돌 노래를 열심히 들었는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나름 정말 최신인데요? 근데 제목이 기억이 안 나 진짜로. 키야? 목소리가 나온 김에 소개드리면은 트윙클이라는 스타트업에 다니고 있는 iOS 개발자이고요. 전영재님의 아내이고 같이 크로나보드를 개발했고 현재 둔딘 스튜디오라는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나리의 언어생활 이모티콘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거 진짜 유명한 거 아니에요? 카카오톡에 이모티콘 네, 등록되어 맞아요. 있는 거잖아. 맞아요. 대박! 대박! 너무 귀여운데요? 감사합니다. 너무 귀여워요. 디자이너랑 iOS 개발 두 개를 하시는 건가요? 디자인이라고 하기보단 그냥 그림. 너무 귀여운데? 좋아하시는 것 중에 자동화가 있었는데 네. 들었던 말이 2년 이상 넘어가면은 이상의 연차나 2년 차나 코드 퀄리티는 비슷하다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 경쟁력을 만들어야 될까를 생각을 했었을 때 그 중에 하나로 자동화가 좀 언급이 네네. 되고 있어서 또 요즘 개발자들 사이에서 뭔가 유행하는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 저는 무조건 자동화는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가지고 인정을 받고 뭘 하고를 떠나서 자동화를 해놓으면 그만큼 자기 시간을 세이브하는 거거든요. 그쵸 맞죠. 그 세이브한 시간에 딴 거를 할 수 있으면 그걸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코로나보드 같은 경우에도 수치가 바뀌었다 이러면 계속 데이터를 긁어와서 저희 쪽 DB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걸 사용자들한테 보여줘야 되잖아요. 전 세계 국가가 막 200개나 되고 한국도 막 매일매일 데이터가 바뀌고 이러는데 질병관리청에서 웹사이트에서 복사해서 붙여놓고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쵸. 자연스럽게 크롤러를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음. 데이터를 읽어와서 API 서버 통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 저장하고 이런 거를 이제 자동화를 한 거죠. 책 읽으면 알 수 있나요? 네네. 알겠습니다. 잘했죠? 그 프론트엔드에서도 충분히 뭐 자동화할 수 있는 부분은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례로 제가 iOS 처음 개발할 때 4, 5년 전에 했었으니까 그때는 패스트레인이라는 그 도구를 많이 안 쓰던 때였는데 패스트레인이라는 게 뭐냐면 iOS 앱 같은 거를 빌드한 다음에 빌드한 거를 또 앱스토어에 올리고 심사를 넣고 하는 단계가 되게 복잡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자동화해주는 도구인 건데 옛날에는 뭐 로컬 머신에서 빌드를 한 다음에 빌드 파일을 어디 웹브라우저에 업로드를 하면 사람들이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서 QA를 막 하는 거죠. 근데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빌드를 해야 되는데 그걸 맨날 빌드한 다음에 빌드 되는 거 기다렸다가 거기 가서 업로드하고 그거 다운받아서 또 쓰고 하려면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 패스트레인이라는 자동화 도구를 제가 팀에 도입을 했고 그걸로 커맨드 라인에서 커맨드 하나만 딱 넣으면 빌드 해갖고 그 업로드까지 딱 끝나는 라인까지 딱 가는 빌드 완료됐다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개발자도 충분히 시간을 세이브한 거잖아요. 자동화를 해서 시간을 더 확보를 많이 할수록 성장할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반복되는 업무 있으면 무조건 자동화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봉 협상 같은 거에서 이점이 있나요? 주장할 수 있죠. 협상이라고 안 하고 연봉 정해준다 그러잖아요. 회사에서. 네네네. 이 있다. 제가 요거 음. 도입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더 시간도 세이브할 수 있고 빨리빨리 이제 QA 사이클을 탈 수 있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연봉 협상할 때. 완벽하네요. 네. 아, 뭐 이거는 개발이랑은 또 크게 상관없는 것 같은데 이제 아내가 이모티콘을 그리잖아요. 카카오에다가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네. 포토샵 파일로 쫙 만들어놨는데 그걸 PNG로 다 익스포트 한다거나 특정 레이어만 뽑아서 익스포트 한다거나 이런 기능이 필요한데 네. 찾아보니까 또 포토샵 API가 있더라고요. 너무 개발자 같아요. 포토샵 API인데 그 포토샵 스크립트로 또 막 이렇게 열심히 또 쳐가지고 이렇게 엔터 한번 탁 치면 이제 쓱쓱쓱 해가지고 PNG로 딱 떨구는 걸 또 만들었죠. 웃긴 거는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모티콘을 많이 안 그려갖고 조금이라도 이게 반복된다 싶으면 자동화할 생각을 하시나요? 그쵸. 신이 나죠. 솔직히 저는 자동화를 만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린 것도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주 있어요? 그러면은 실효성이 있을까요? 없는 케이스도 많은데 재밌으니까요. 자꾸 하다 보면 점점 시간이 줄어요. 처음에 할 때보다. 맞아요. 뭘 사용해서 자동화 하세요?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른데 웹페이지 관련된 자동화를 해야 되면 뭐 펌피티어 같은 걸 써서 UI를 뭐 조작한다고 할 때도 있고 커맨드 라인에서 자동화한다 그러면 쉘 스크립트를 짤 때도 있고 자바스크립트로 그냥 짜서 실행해도 그게 쉘 스크립트랑 거의 동일한 동작을 하는데 자바스크립트가 훨씬 문법적으로 깔끔하고 작성하기도 좋잖아요. 자바스크립트로 작성하는 거.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있으신가요? 자동화를요? 아니요. 전반적으로 개발 커리어에 있어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서비스가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잘 되고 있던 게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졌었거든요. 회사가 잘 돼야 돈을 더 많이 주겠죠? 회사에서 돈도 많이 주고 여행도 다니게 해주면 목표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행 다니면서 일하자였는데 그거를 지금 만족시켜주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관심 있는 쪽에서 개발하면은 뭔가 생기는 시너지가 더 있나요? 그쵸. 자기가 성장하고
성장하거나 발전하려면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아야지 물어보고 새로 익히고 하니까 훨씬 더 빨리 익히는 것 같아요. 아 맞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저희 이벤트 코로나 보드 이거 말 나온 책 있잖아요. 3권을 드린다고 하거든요. 여기 사인도 있습니다. 여러 첫 번째 페이지 열어. 좋은데요? 아 귀여워. 진짜 귀여워요. 이거는 받으신 분만 아는 걸로. 댓글 달아주세요. 책 기대표? 기대표? 네, 달아주세요. 일주일 뒤에 커뮤니티에다가 당첨자 알려드릴게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인터뷰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와! 지금 여러 군데 백업을 한 후에 움직이는 것으로.